김태님 단상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무덕 박원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항상 갖고 왔을 때 항상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아마 자료가 없어서 아마 의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오늘은 제 말빨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3월달에 대전에 공연하러 갔다가 올라오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앞으로 가는데 뒷 어르신이 와서 부딪혔는데요. 그때 제가 진단은 별로 안 나왔습니다. 뒤에 차 범퍼가 다 부서졌고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냐는 건 저는 구급대에 실려가서 현장 정리를 제가 하지를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현장 상황을 정리를 못했으니까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됐구나 하고 넘어갔겠죠. 근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보험 처리하고 했는데 그 분이 운전보험만 들어있고 종합보험이 안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근데 그분도 오시지 않아가지고 사실 좀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차도 그때 수리했지만 도저히 운행이 안 돼서 폐차를 해서 또 차를 또 바꾸는데 돈이 또 들어갔고요. 근데 나중에 또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판을 이제 이게 조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법원에 넘어갔는데 사건 번호를 전혀 몰라서 또 대전까지 내려가서 사건 번호 알아보니 또 사건 번호 알아서 거기에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분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진술을 보니까 제가 말은 바로 이 경찰분들이 조서를 꾸밀 때 하도 희한하게 꾸민다. 뭐냐면요. 저는 그 뒤에 가해자분께서 졸음운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구역체인가 그 군인이시고요. 해서 병원에 대전병원인가 그쪽에 그 보험병원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오는 도중에 저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르신이 운전에 서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졸음운전을 했는데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은 20km 달리다가 사고 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20km 부딪혀가지고 헐리데이션으로 말 그대로 내가 쇼를 해서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차가 부서질 정도로 제가 그랜저입니다. 좀 연식이 좀 됐지만 20년 산이지만요. 그랜저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가 그렇게 차체가 흔들릴 정도까지 되어 있는 차가 20km 부딪혀서 제가 헐리우드에이션 하면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누워있고 했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조서를 꾸몄던 경찰관이 그대로 그걸 믿고 올려서 저한테 아무것도 조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 운전보험 자체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제 보험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 보험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걸 서류를 만들어서 보험 청구하는 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는 것은 제 사건,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검사, 판사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딱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왜 이 조서를 이렇게 꾸미느냐. 분명히 누가 봐도 졸음운전이든 사고를 났을 때 뒷범퍼가 부서질 정도로 된 속도라 하면요. 못해도 60km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국도라서 70km, 80km의 도로이기 때문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범퍼가 부딪혀 20km에서 쿵 쳤는데 사람이 홀리데이션 하면서 범퍼를 제가 찢었겠습니까? 아니면 제 범퍼가 느들느들한 범퍼냐고. 아닌데도 그 상황을 현장에서 다 바나나 놓고 경찰관 수사에서 엉뚱하게 저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당시에 택견으로서 체육회로 받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체육회의 공익신고자가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은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권익위원회에 찾아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찾아갔습니다. 저도 내부자다 해서 해달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부자가 왜 안 되냐면 대한체육회가 국가 지정단체가 아니랍니다. 맞습니다. 문화체육부가 국가 지정단체고요. 대한체육회는 용역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정해 줄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 우리 택견에서 비리가 있었던 거는 맞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해달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국민신문고로 통해서 제출을 해달라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다 만들어져 있지만 조만간 시간을 봐서 이제 자료를 더 이쁘게 포장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억울한 것도 바로 이 경찰분들이 증거 없는 증거물을 갖고 저를 증거를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진짜 저도 황당했고요. 또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내가 내 사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보지만요. 저는 지금 이제 형법 310조에 돼 있고요. 307조에 보면은 공익신고자는 처벌할 수 없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한체육회가 우리 국가에서 돈을 받는 체육단체입니다. 올림픽, 모든 아시안게임 이런 데 할 때에 국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돈을 받는 곳입니다. 문체부로 통해서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횡령을 하거나 하면은 돈이 횡령됐거나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처벌할 수 없고 재건을 그렇게 많이 지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체육회에서는 뭘 하는지,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써도 예산 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공익신고자가 안 된다면요. 분명히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것은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이 돈을 2,455만원을 횡령했답니다. 검사님께서 저한테 서류 주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횡령 자료는 왜 못 먹냐면 우리가 제3자는 서류를 못 띱니다. 개인정보라서요. 그래서 저도 못 띄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재판하다가 우리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사실 확인 증명서를 대한체육에 보냈습니다. 거기 딸려왔던 내용이 횡령에 대한 부분이 128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우리 택견회를 사무 보조금 밑에 모든 거를 이제 제외한다. 또 경기에 대한 것도 제외를 한다. 횡령이 맞다고 해서 그걸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서류가 제출돼도 판사님께서는 그냥 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판사님께서 결정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경찰들이 수사를 왜 이렇게 국민들의 억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그냥 그 말에 대한 부분을 오해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사람한테 죄를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고 또 저같이 억울하게 만들어서 공익신고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런 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탐정 경호 순찰대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자를 냈고요. 그 회사가 뭘 하냐면은 저는 원래 택견 홍길동 가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 택견하는 거, 제 국장이 홍길동 가족, 우리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총 6명의 부모님과 제 애들까지 합쳐서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에 의해서 택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사태가 생긴 겁니다. 택견을 못하게.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단증이 수급이 되고 저도 단증이 수급이 되고 학업도 수급이 됐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택견을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갑니다. 다른 일반 학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고등학교를 최고로 가야 되는데 최고도 못 갑니다. 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가는 목적이 틀립니다. 남들보다
좀 틀리게 생활을 해왔지만 거기에 비상에 대한 대책 본부로 이용을 하면서 택견을 지금 이제 정상화를 2015년도부터 정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요새 또 찾아보니 이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를 엉뚱하게 만들고 엉뚱하게 하는 것 같아서 탐정 경호본부를 경호순찰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탐정이라 해가지고 지금 뭐 옛날 저 영화에 나오는 분들 그 탐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고소고발을 하는데 경찰 비리, 공무원 비리, 그리고 저희들은 체육회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리들을 찾아서 제대로 된 체육회를 만들고 싶다는 제 연문이고요.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체육회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올림픽에서 잠깐 나오셨는데요. 그거 단기 사용 안 됩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될 거는요. 올림픽은 IC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를 쓰고 싶어도 그러다가 우리는 포스터에다 단기를 못 넣습니다. 개천국에서는 그게 하게 돼 있어요. 아니요. 개천국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회에 우리가 올림픽에 대한 그 포스터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할 때는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계적인 우리 올림픽이나 그 다음에 체육회 안에서는 내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체육회 되는 거고요. 또 한 개 더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체육회는 대한체육회라는 그 사조직이 일본 체육회입니다. 조선 체육회가 만들어졌는데 1920년 내년이 딱 100주년 됩니다. 100주년 된다는 것은 일본 우리 고종황제님 돌아가시고 나서 체육회가 만들어졌는 대회인데요. 야구대회가 내년에 돼요. 지금 10월 4일날 100주년 체육대회를 합니다. 전국체전합니다. 거기에 저희들 택견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정식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범 종목으로 활동하는데 내년에 또 다시 시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비리들이 계속 저희들 때문에 아마 시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이 체육회가 제대로 된 체육회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체육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체육회가 안 만들어진다 하면은 진짜 한마디로 우리 몸, 우리 신체가 일본식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팔자로 걸어야 될 거를 일자로 형태로 걷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놀이, 소리 모든 것이 체육으로서 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왜곡이 되고 외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탐정 본부에서는 고소고발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갖고 충실하게 대처를 하면서 제가 지금 무죄 판결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